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2023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023년 주식 상반기 이제 좀 테마, 흐름, 총정리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복귀해 두시면 좋아요. 상반기 중에 지났을 때 어떤 테마들이 이렇게 흘러갔고 시장 분위기가 어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이제 강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뒤에 어떤 식으로 좀 움직였나 이런 복귀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상반기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저도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1분기 정말 좋았더라고요. 지수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1분기가 지수가 너무너무 좋았죠. 1분기가 작년 금리 인하로 갔다가 쭉 내려왔던 뭐 특히 이제 코스닥이 엄청 좋았는데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테마주로 따지면 거의 꼴등주 이런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1분기 이번 1분기 때는 너무너무 세계 1위 상승률 등락률 이렇게 저는 살면서 그런 내용을 볼 줄 몰랐는데 어마어마했던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좀 시너지도 있고 시장에서 막 좋게 움직여줬던 모습이 있는데 작년 금리 인상 공포감으로 FOMC부터 해가지고 또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침공하는 그런 전쟁 이슈까지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금리 인상이랑 전쟁 공포 거기서 뭐 툭하면 뭐 핵 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공포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상반기 중에 뭐 이제 은행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 금리 인상 공포에 대해서 많이 밀었어요. 정말 작년 힘드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코스닥이 뭐 1000짜리가 뭐 700, 600 주변까지 왔으니까 뭐 그냥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아니 3분의 2 토막은 난 거죠. 위에서 그냥 쭉쭉쭉 잘려 나가면서 반 토막 안 난 게 다행이긴 한데 정말 많이 밀렸었어요.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 대해서 이제 처음 겪어보시는 이 시장 이때 가장 많이 좀 유입이 됐잖아요. 사실상 시장에 2020년이나 21년 코로나 불장 막 옆에 사람들 저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이때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갖다가 막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몰랐는데 코로나가 만들어줬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막 여기저기서 뭐 삼성이다 아니면은 그때 막 시젠 이런 것들 진짜 일반인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한두 번씩 들어볼 정도로 왔다. 야 지금 뭐 삼전 사면 무조건 수익이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진단키트 시젠 종목부터 해서 정말 어마어마했던 시장이 좀 만들어졌었고 뭐 이때는 이제 돈을 푼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승장에서 유입이 좀 많이 되셨을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때 많이 들어오고 이때 정말 좀 마음이 아프지만 절망을 맛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장에서 이런 상승장 이게 주식이구나 막 그냥 대충 이때 정말 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나는 종목이 진짜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고 가만히 있으면은 진짜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주식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때는 또 뭐 하락장에 대해서 그런 좀 경험, 분할 매수부터 해가지고 안 겪어보신 일반적인 이 시장에 적응되고 이 시장에 들어왔던 분들은 작년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하락장에 대해서 뭐 준비라던가 하락장은 어떤 식으로 왔다 좀 버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데 알고 지키기도 쉽지 않은데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런 공포스러운 장 이후에 요번 연도 1월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처음에 로봇 관련주가 스타트를 끊어줬어요. 로봇 관련주 이제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죠. 지금 봐도 경이로운데 이런 4만원 자리에서 갑자기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 지분 뭐 인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처음에 상한가를 못 갔었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계속 상승을 해요. 계속 그냥 몰라 삼성에서 인수한다니까 계속 상승을 해요. 시장에서 쑥쑥쑥쑥쑥 하더니 활용 정점을 찍어주는 상한가까지 뽑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간 조정이 있더니 뒤에 15만원까지 순식간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그때 막 갑자기 또 뉴스 붙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막 현대차에서 뭐 로봇 감속기 회사 인수 막 계획 중이다 이런 찌라시 그 다음에 포스코 뭐 등등에서도 로봇 기업에 대해서 막 지분 확보 아니면 협력 이런 찌라시들이 막 돌고
실제로 뭐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일단 스타트를 끊어줬죠. 그 다음에 SPG,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도 이제 뒤에 2월, 3월 후발로 갔다가 뉴스들을 각각 붙이면서 좀 부각이 됐던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1분기 스타트를 얘네가 끊어줬고 얘네가 레인보우가 진짜 너무 멋있게 끊어줬어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가 시세를 주고 한 일주일 지났었던 것 같은데 얘네랑 이제 비슷한 같은 시기에 움직였던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AI 섹터죠. AI. 그래서 오픈 AI사의 챗GPT라는 게 갑자기 뭐 물론 이제 챗GPT라는 게 작년에도 있긴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특히 이게 제가 처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서방 국가 쪽이거든요. 미국이었나 유럽 뭐 영국이었나 이런데 거기서 챗GPT가 엄청나게 유행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보이더니 챗GPT 관련해서 AI 오픈 AI사 뭐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투자 이런 내용도 있고 너도 나도 챗GPT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도 챗GPT 한번 그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사용해 보는데 생각보다 그때 놀랐었어요. 와 이게 AI가 막 엄청 부각이 사실 작년까지는 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AI 섹터 같은 게 뭔가 옛날에 그 채팅 로봇 같은 거 있죠. 심심이 뭐 이런 시리즈들이 있는데 뭐 얘기를 하면은 그 뭐 키워드를 좀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옛날에 있던 패턴들 답을 주고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챗GPT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용해 봤을 때 정말 놀랐던 게 와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괜찮게 뽑아줘요. 물론 이제 질문이 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영어로 한국어 이제 훈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누적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조금 답변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제 외국 사는 친구 통해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 달라 같은 거 한번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답변을 너무 퀄리티 있게 잘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서 좀 빗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AI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퀄리티 있는 답변을 주고 그러니까 막 이제 서방 국가에서 그 뉴스들 기억나실 거예요. 막 챗GPT로 갔다가 뭐 어떤 시험 봤더니 뭐 합격했다, 뭐 어디 시험 했더니 뭐 합격 점수 커트라인 안에 들어간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학생들이 숙제, 학교 과제를 챗GPT를 이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챗GPT 뭐 규제해야 된다, 뭐 챗GPT 답변 조심해야 된다, 막 막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이 이게 채팅 AI 섹터가 이렇게 갑자기 좀 발전했구나 라는 게 챗GPT 때문에 확 와닿았어요. 뭐 그 전까지는 은행에서 이제 그거를 그 AI라고 좀 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고객센터 같은 거 들어가면은 뭐 이제 순차적으로 갔다가 뭐 키워드 인식하거나 해가지고 찾고 뭐 그런 게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느낌을 좀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 AI로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솔트룩스 얘네들 멋있었죠. 1월달부터 해가지고 쑥쑥쑥쑥 계속 상승합니다. 얘네는 뭐 12월 말에도 좀 상승했던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1월, 2월, 3월 정도는 1분기는 AI랑 로봇이 스타트를 끊어주고 로봇은 대신에 그 뒤에 좀 후속적인 뉴스들이 엄청 임팩트 있게 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가 좀 미친 듯이 가면서 그 뒤에 나머지 애들이 한 뭐 3월, 2월, 3월 이때쯤 조금 부각이 됐어요. 차트를 보면은 2월, 3월쯤에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AI 섹터는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어디 뉴스를 보더라도 오픈 AI사, 뭐 챗GPT 뭐 이런 내용들 계속 좀 도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섹터에서도 코나, 솔트룩스, 그 다음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 그 다음에 셀바스 AI는 조금 뒤에 AI가 막 움직이다가 헬스케어가 여기서 또 한번 쇼크를 줬었죠.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서 뭐 사이사이까지 해가지고 2,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6배를 끌어올려 버립니다. 얘는 그냥 대놓고 작업을 한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시총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데 셀바스 AI가 좀 시세를 주다가 뒤에 2월달 막판에 갑자기 미친듯이 상승을 좀 보여줬던 그 다음에 MDS테크는 AI, 엔비디아 이런 키워드에 좀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1분기 1월은 AI와 로봇이 정말 지배를 했던 1분기는 로봇이 스타트 끊어주고
AI가 견인해줬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SM,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지분에 대해서 뭐 투닥투닥 하는 게 있었죠. 또 얘네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냥 반짝하고 뒤에 별 크게 좀 확장이 안 되고 밋밋하게 좀 넘어가지 않았었나? 그래도 SM 이슈도 2월 달쯤에 있긴 있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줬죠? 시장의 투심을 극대화 시켜줬습니다. 시장의 투심을 좋게 만들어줬어요. 극대화는 2차 전지가 만들어줬다고 표현을 할게요. 시장의 투심을 좀 많이 돌려놨었습니다. 작년에 있던 하락장에서 이제 심리들이 움츠렸던 심리를 펼치게 만들어줬어요. 좋게 만들어준 섹터, 업종, 테마,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 내내 시장이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얼어붙었었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게 코로나 때 정말 정점일 때는 막 하루에 20조 가까이, 막 17조, 18조, 이때 시장이 너무 그리워요.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그냥 돌파 매매 대충 해도 좋고 뭐 그냥 다 좋았어요. 이때는 뭐 눌림 해도 막 반등 막 10% 20% 일주일도 안 돼가 팍팍 나오고 그랬던 시장인데, 많이 밀리고서 거래대금 이 유동성이 확 말라붙죠. 계속 우하향을 합니다.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이거 좀 반등하겠지 하는데 뭐 어디서 갑자기 또 전쟁한다 그러고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뭐 FOMC 작년 기억하시면은 FOMC 앞두면 일단 지수 밀렸어요. 그 다음에 뭐 발표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따라서 CPI 발표한다 그러면 지수 밀리고 계속 그랬던 시장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보시면은 뒤에 마르고 말라가지고 1년 내내 거의 막 17조, 19조였던 게 5조, 6조, 4조로 내려와 버립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런 심리가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많이 줄었죠. 확 줄었는데 1분기에 1월, 2월, 3월 여기서 자, 이 거래대금 이게 투심의 그냥 딱 지표거든요. 거래대금이 살살살살 오르죠. 그래서 3월달 됐을 때는 그래도 10조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10조를 복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진짜 로봇이랑 AI 섹터가 너무 고마웠던 섹터였습니다. 1분기에 이렇게 1월, 2월, 3월 자, 이렇게 3월까지 끌고 지수가 좀 올랐는지 단기 하락이 나왔어요. 이때 그 뜻 그거였던 것 같죠? 은행 뭐 저기 이제 뭐 부도 파산 이런 내용으로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밀리고 좀 가물가물하네요. 3월달이니까. 그래서 밀리고 거기서 이제 혜성처럼 등장을 하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정말 역대급 종목이지 않았었나? 에코프로 2차 전지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요. 얘네가 뭐 안 그래도 2분기 때부터 계속 쫄쫄쫄쫄 시세를 주긴 했었거든. 2월달부터 쫄쫄쫄 주기는 했었는데 지금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거래대금이 얘네가 이런 모습 정보 좀 돌파하고 10만원짜리가 사실 3배 온 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10만원짜리가 지금 우량주잖아요. 얘가 시총이 뭐 1000억 2000억 하는 종목도 아니고 정말 큰 종목인데 1분기 때 뭐 지수 상승이랑 저 이제 2차 전지 AI 로봇 요쪽이 끌어준 것도 있다지만 쭈쭈쭈쭈 계속 올라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도 2차 전지도 엄청 세네. 근데 3월달 여기서 그냥 로봇 AI 비켜. 어디 시총 작은 것들이 이 큰형님이 움직여 줄 테니까 나를 따라라. 10만원짜리가 30만원 3배가 왔는데 우량주에서는 정말 한 달 만에 3배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진짜 정말 컸는데 이 종목이 30만원에서 안 멈춥니다. 안 멈춰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여기 15%. 그리고 그 뒤에 움직일 때는 거래대금을 그냥 쓸어 담아요. 막 7천억, 9천억, 1조 거래대금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1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리 잡고 움직일 때마다 1조를 터트립니다. 상승하는 날 1조, 상승하는 날 1조, 조정 하락도 1조. 계속 움직여요. 30만원에서 50만원 가고, 50만원 라운드피가 강하잖아요. 10만원짜리 5배 왔어, 2달 만에. 멈춰야 돼. 중요한 건 네가 진짜
시총이 막 1000억, 2000억, 3000억 하는 세력주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50만원 계속 여기서 한번 두드리고, 나 못 멈춰. 또 두드려. 돌파했지만 밀려. 나 이걸로 만족 못해. 시원하게. 뒤에 이런 기염까지. 그러더니 거래대금 2조, 2.5조. 이거 막 9일제지 시젠 이런 곳에서 보였던 거래대금인데 2조를 돌파시킵니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4월 초까지 지수를 진짜 끌고 가요. 그냥 지수 넌 따라만 와. 에코프로는 특히 얘만 움직인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요 시총 또 작은 애가 아니거든요. 에코프로 BM은 특히 얘는 에코프로보다 크죠. 근데 얘도 뭐야, 어우씨 동생이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형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아이씨 나도 뭔가 분위기 타고 같이 가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꾸역꾸역 올라요. 근데 진짜 에코프로가 정말 시장을 미친듯이 끌고 가고, 얘네 움직이니까 중소형주들, 아유 야 2차전지 형님들 지금 뭐 미중 인플레 감축 법안, 미중 갈등, 이거 막 엮이고 해가지고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 수혜 볼 거다. 그 다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아저씨가 있죠. 금양 아저씨. 여기저기 하면서 금양 막 어디까지 간다, 막 2차전지 어디까지 간다 계속 가요. 금양도 얘도 정말 올 작년부터 정말 뭐 엄청났던, 뭐 얘 처음 시세 줄 때 7,000원이었거든요. 10배, 20배 막 이렇게 올라왔던 5,000원, 6,000원 종목이 20배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금양도 작년부터 꿀꿀 오르더니 뭐 리튬 이슈들이랑 하다가 에코프로 2차전지가 견인을 해주니까 우리 금양 세력주 오이씨 작년 하반기 끝내주게 멋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쉴 수 없지. 야 에코프로 판 깔아준다. 우리도 같이 가자. 계속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게 이제 리튬 시리즈들, 리튬 포어스,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키워드들, 삼형제, 그 다음에 얘네들 하면은 금양이랑 뭐 같이 빠질 수 없는 미래 나노텍, 얘도 리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리튬이야, 나도 리튬이야 하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테마 확장되니까 이제 2차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재료, 음극재, 양극재 이슈 부각되면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도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해가지고 빨먹을 수가 없죠. 포스코 시리즈도 멋있게 상승해주고, 이것 때문에 그냥 시총 큰 애들이 다 같이 움직였어요. 2차전지가 좀 시총이 작은 섹터가 아닌데 다 같이 움직여주고, 뭐 음극재 테마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세력주들 막 너도 나도 2차전지 뭐 리튬 사업한다, 어디랑 협력한다, 날마다 붙여주고, 어디는 뭐 광산이랑 계약한다 그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전고체, 배터리, 막 음극재, 양극재. 내가 2차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2차전지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있고, 양극재, 음극재 뭐 어디 들어가고, 2차전지에 또 뭐 다른 게 들어가고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2차전지예요. 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수화 이런 것도 전고체로 움직이다가 분할하고서 또 멋있는 인적 분할 좀 테마 잠깐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식의 2차전지가 정말 시장을 또 끌어주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2차전지 상승할 때, 코로나 한창 돈 막 미친듯이 풀어가지고 만들었던 17조, 18조 그 거래대금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거래대금 말랐을 때 대비해가지고 이때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았죠. 그냥 뭐 날마다 그냥 대충 사고 물려 5% 분할 매수해 버텨 시세 줘 정리하면 돼요. 수익. 오늘 안 팔아, 내일 팔아야지. 내일 또 올라? 나 오늘 또 팔기 싫은데? 또 그 다음 버티면 버틸수록 수익이 배가 되는 그랬던 마법의 시장이었습니다. 진짜 1분기. 그래서 어딜 둘러봐도 이거 주식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때 느낌이 날 정도로 갔다가 이 코로나 2020년 21년 느낌이 날 정도로 그냥 로봇 AI 2차전지 대충 사가지고 분할 매수해서 들고 있으면 수익 나요. 어마어마했던 그런 좋았던 시장이죠. 하지만 시장이 또 언제까지 좋냐, 그럴 순 없죠. 미친듯이 상승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조정이 쭉 나옵니다. 쫄쫄쫄쫄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이제 2차전지 하락이랑 뭐 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도 했는데, 지수가 여기서 또 한번 움푹 파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밀렸었으면 했는데 RSI 이런 과매도까지. 근데 시장이 일단은 좀 탄력이 있어서 그런지 거래대금이 한번 불붙으면 이제 한 번에 죽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들썩들썩 하는 종목도 있고 계속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페라이트도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긴 했는데 얘네는 완전 메인 느낌까지는 좀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페라이트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갈까? 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인플레 감축 법안이랑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이제 페라이트가 결국 돌고 돌아서 히토르 관련주도 같이 엮여 있죠.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도 같고 한데, 얘네가 차라리 미중 갈등을 베이스로 부각이 됐으면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페라이트라는 키워드를 붙였고 그때 스타트를 끄는 게 테슬라였죠. 테슬라에서 히토르 안 쓰고 뭐 페라이트를 쓴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쓴다는 것도 아니고 좀 확정이 났던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세게 움직여줬죠. 그래가지고 보면서 페라이트 이게 이렇게 강하게 갈만한 내용인가? 뭐 근데 일단 시장에서 부각을 시켜준 거고 이때는 좀 테마가 좀 시장에서 빈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덧대서 페라이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개별주 장세부터 해가지고 1분기 때 이 테마 대비해서 딱 기억을 해봅시다. 이런 강했던 테마가 1분기 로봇 AI 2차전지 정말 시장을 뜨겁게 막 하루 날마다 시장이 열리는 게 너무 기대될 정도로 뜨거운 시장을 만들어줬었는데 이제 하반기가 아니라 그 뒤에 5월, 6월 이때는 그런 느낌의 테마는 조금 없었죠. 페라이트 반짝하고 했는데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이번에는 이제 챗 GPT의 그 열풍에서 이어져서 GPU 그래픽카드 필요하다. 그래픽카드가 효율이 좋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이제 뭐 반도체도 있고 엔비디아도 뭐 결국 반도체 회사이긴 한데 그런 AI 반도체도 엮이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좀 흐름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엔비디아 테마가 조금 형성이 되긴 했는데 엔비디아 관련 주들이 나머지들이 조금 껄떡지근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시장에서 이거 진짜 너무 멋진 테마다 느낌은 못 받지 않았나. 엔비디아가 날마다 가는 거 보여. 지금도 엔비디아 가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2.8% 이런 모습들 보이는데 시장에서 좀 너무 화끈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던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얘가 엮이면서 계속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의료 AI는 좀 틈새 시장 느낌이었는데 뭐 5만원 여기서 저도 처음에 이거 움직임 10만원 갈 수도 있지 않나. 10만원 가고 최근에는 뭐 이제 20만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의료 AI가 얘가 뭐 기술력이 정말 좀 AI 섹터 그거에서 뭐 좀 받는 건지 이제 의사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엑스레이 뭐 판도 그걸 AI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쭉쭉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의료 AI도 화끈하게 멋있었네요. 뭐 5,000원, 7,000원짜리가 4만원 와 있고 신고가를 돌파 못 해준 건 뷰노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루닛이 대장 역할하고 나머지 같이 끌고 올라오고 인성정보는 그 상황에 맞춰서 옛날에 비대면 진료였는데 슬그머니 나도 의료 AI 사업 있어 하면서 같이 좀 부각이 됐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은 처음에는 결국에 재건이라는 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뭔가 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그런 부분이 내전이 아니라 내전은 요번에 내분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뭐가 됐든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뭐 휴전 회담 이거에 대한 키워드는 좀 없었죠. 근데 얘네가 움직였던 게 MOU 이제는 실질적으로 뭐 계약 이런 내용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MOU 키워드에다가 그 뒤에 이제 뭐 영국 런던에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이런 내용들도 막 연달아 붙어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MOU 키워드 저도 요 종목에 대해서 요때부터 이제 뭐 좀 주도 주니까 뒤에 계속 봐야 된다. 여기 돌파할 때 봐야 된다. 돌파하면서 여기서 또 시세 주는지 봐야 된다. 여기 지지하는 곳 봐야 된다. 시세 주고 여기 3,000원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또 시간에서 좀 멋있었죠. 얘는 정말 계속 우려 먹었던 종목인데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MOU의 힘으로 그리고 대금도 많이 붙여주면서 좀 주도주 3부 토건이 원래 옛날에 이낙연 관련 주였거든요. 휴림 로봇이랑 같이 엮이면서 근데 휴림 로봇이 지금 한기였나요? 한기 들어가고 얘도 로봇 섹터 뭐 작년에 좀 강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제거는 이번에 MOU 맺은 그런 키워드 종목들이 좀 메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가능성, 기대가 있던 뭐 데모부터 해가지고 현대 에버다임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뒤로 밀리게 됐죠. 실질적으로 MOU 키워드 있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도 뭐 나중에 종전, 뭐 연말 뭐 그 모듈러 이런 거에서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억은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식량 테마, 식량도 좀 같이 움직였어요. 식량은 오염수랑은 좀 별개로 전쟁 플러스 이제 그냥 지수 밀릴 때 해치 테마, 뭐 해치 테마에서는 뭐 은행주도 있었고 품절주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해치 역할로 한 4월, 5월 이때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죠.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해치 역할을 좀 메인으로 하지 않았었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 키워드로 갔다가 이제 천일염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자 그래서 시장이 요렇게 1분기 상반기 테마의 흐름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1분기는 멋있었네요. 로봇이랑 AI 지수부터 해가지고 종목들도 좋았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너무 불타올랐죠. 너무 불타올랐기 때문에 뒤에 조정도 있고 이런 곳에선 또 이제 해치 테마들이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가 지금 뭐 이런 지수만 봤을 때 좀 좋아 보이는데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좀 개별주 장세 1분기에 너무 화끈화끈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4달을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뭐 2달이든 3달이든 좀 이런 식으로 또 소강 상태, 이런 게 시장의 또 흐름인데 지금 그렇게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지수도 그렇고 내가 같이 엮어서 복귀를 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장주들이라던가 제가 뭐 놓친 빠트린 테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기억에 남았던 테마들의 흐름이고 이게 지수를 어떤 식으로 견인을 해줬는지, 시장 그 투자 심리랑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자극적으로 좋게 만들어 줬는지 이런 것들이랑 엮어서,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사이클이라는 거 좋을 때는 좋지만 언제나 뭐 또 미친듯이 상승하면 뒤에 조정이라던가 이런 또 틈새 시장이 또 찾아와요. 비는 시장. 이런 시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좀 준비를, 이게 미친듯이 상승을 할 때 내가 비중 조절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복귀를 하다 보면 나오겠죠. 내가 어디서 매매를 했는지, 어디서 비중을 세게 때렸는지, 지수도 그렇고 테마도 그렇고 시장 이런저런 뉴스들이랑 같이 엮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짜 상반기 테마 흐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총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시장이 있었고 생각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뉴스들도 미친듯이 붙여주고 1분기 로봇, AI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까지, 그 다음에 작년 내내 있던 하락장의 심리를 진짜 확 돌려줄 정도로 1분기에, 그리고 그런 시장이 있으니까 뒤에 또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금 또 개별주 장세부터 해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개별주 장세에서는 또 개별주 테마들이 또 움직이죠. 인적 분할부터 해가지고 또 신규 상장이라는 또 400% 이런 것까지 또 등장을 했는데 한번 또 주말 껴가지고 조용히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복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미국장 또 좋게 마무리가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흐름까지 또 마무리 깔끔하게 되지 않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상반기에 또 다들 괜찮은 매매 하셨길 바라겠습니다.